방송 시작 준비 중. 안녕 친구들, 르네입니다. 오늘은 가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가훈이에요? 나 방금만 먹고 왔는데. 오늘은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건 웃으면 복이에요. 이런 걸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건데요. 일단 마이크가 있어야 뭘 해야죠. 마이크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됐습니다. 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아리코 사람이 오셨는데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인터뷰해야 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아, 그렇군요. 꼭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 해볼게요. 우리 가음 속에 담긴 뜻은요, 여러 가지 가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 속에 담긴 뜻, 여러 가운을 일단 살펴봐야죠. 그렇죠. 여러 가운을 살펴봐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운은 한번 두 가지를 읽어볼게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 속에 있는 것. 뭐 드는 생각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게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힘들 때도 행복이 마음속에 있고 싸울 때도 행복이 마음속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쩜 그리 공부를 잘하실까? 자, 그럼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담긴 뜻을 읽어볼게요. 가지고 가자. 한번 제가 가운 속에 담긴 뜻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 옛적 경주에 최씨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일년에 쌀이 만석 정도 나올 만큼의 많은 논을 가진 큰 부자였지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고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부리는 하인도 찾아오는 손님도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중 가장 어마어마했던 것은 바로 최씨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최 부잣집 도령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붓글씨로 가온했습니다. 너희는 성의를 아끼지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아침부터 최 부잣집의 도령 준이 할아버지에게 야단 맞고 있습니다.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들킨 것이지요. 대감마님, 준 도련님께서 안 계시는데요. 해가 뉘엿뉘엿했는데 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안채와 사랑채를 다 뒤져도 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준을 혼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곳간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준은 곳간 빼곡히 쌓인 쌀가마니 사이에서 세건세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을 방에 눕혔습니다.
이튿날 늦잠을 잔 준은 할래버떡 사랑채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이 늦은 것을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어제 일에 화가 덜 풀린 준은 입을 쭉 내밀고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채는 손님으로 붙잡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하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을 맞게 했지요. 저는 먹어보지도 못한 귀하디 귀한 말은 청어도 놓았지요. 주는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를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갔지요. 자, 마을 아이들이 히쭉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히쭉논 나이 히쭉논 랄라라 히쭉논. 흉년에는 흰죽 한 끼 얻어먹고 눈을 팔아먹인다고 해서 희죽논이라는 말이 생겨나갔지요. 아이고, 최부잣집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 근방에는 흰죽논이 없음죠. 대감마님께서 올해는 논이 헐값일 때는 논을 사시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할 노릇이지요.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논에서 나와 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대감마님께서 곳간이었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으라고 했죠.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헐벗은 이에게는 옷까지 입혔습니다. 하인들이 바깥 마당에 큰 솥을 갈고 연죽이는 죽을 끓이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주는 문득 작년 이맘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하인이 장사가 끝날 때쯤 생선가게 앞에서 헐값에 청어를 사왔다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아침에 가서 제값을 주고 사오라고 했거늘 어째 끝날 때쯤 헐값을 주고 사오느냐. 헐값에 생선을 남기는 생선 장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단 말이냐. 그 일이 있는 후 장사치들은 너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최부잣집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준은 스며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제사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밤이 되어 제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왜 또 제사를 지내지? 할아버지가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했습니다. 주는 영문도 모른 채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 뒤 준이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누구 제사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인들의 제사입시오. 주는 양반인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하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좀 이상했긴 했지만 주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척 훌륭한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는 다른 도령단과 함께 얌전하게 꿇어앉아 사방 변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라는 가운을 크게 썼습니다. 붓글씨를 쓴 뒤 할아버지는 준과 다른 도령들에게 희한하게 생긴 뒤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제주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인단다. 주는 쌀 한 줌을 꺼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최부잣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을 위해 쌀을 담아놓는 뒤조가 있었습니다. 쌀 3천석 가운데 1,000석을 불쌍한 사람들 돕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때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노원에 하나 왔는데 대감마님께서 사시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디선가 팔 땅이 나면 할아버지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이 10,000석 이상 곳곳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잣집의 논밭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조금만 받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땅을 사면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주는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 살고 도와주며 아랫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할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돼야지.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가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나탄다. 우리는 이제 의심이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심. 어쩌다가 노마는 유리구슬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파란 구슬인데요. 영희하고 같이 놀다가 나뭇잎을 줍다가 흘렸나 하고 집 버드나무 뒤에도 가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연기처럼 없어진 듯 구슬은 간데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다음 모퉁이에서 기동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마는 기동이 아래 위를 보다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너 내 구슬 봤니? 무슨 구슬 말이야? 파란 구슬 말이야. 난 못 봤다. 그러나 노마는 그 말이 정말로 듣지 않나 봅니다. 여전히 기동이를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입을 열어 또 물었습니다. 너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봐 못해. 보면 어때? 봐 못해. 보면 어떠냐고. 봐 못하냐고. 하고 기동이는 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가립니다. 기동이가 그 구슬을 얻어 제 것처럼 가졌나 봅니다. 아니면 선선하게 보이지 못할 게 뭡니까? 그래서 노마는 더욱 의심이 났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구슬 네가 집었지. 내가! 언제 네 구슬을 내가 집었어? 그럼 보여주지 못할 게 뭐야? 자, 하고 조끼의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냅니다. 기동이는. 하지만 그런데 기동이가 갖고 있는 구슬과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습니다. 너 이 구슬 어디에서 났니? 어디에서 나겠나? 5개는 가게에서 사고 1개는 영희가 준 건데 마. 거짓부랑 영희가 널 구슬을 왜 줘? 그럼 영희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노마는 노마와 기동이는 영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퉁이를 돌아서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도랑물 속에 무엇이 햇빛에 번쩍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리구슬 같았습니다. 정말 유리구슬이었습니다. 네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 보고 집었다고 하는 거야? 하고 기동이가 바로 울려물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두만은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빨리 해야 돼.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휴, 빨개졌네. 그럼